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에 이렇게 내신 대비가 이제 보통 고1들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내신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부터. 일단은 저는 센텀 명작이랑 제니스 명작 수학 여기 운영하는 학원 원장이고요. 저는 이정민입니다. 네, 이 채널 주인입니다. 네. 네. 저는 뭐 손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진행할 거는 명작 수학 학원 고등 내신 대비 공부 전략 요거에 대한 거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이야기할 순서는 일단 첫 번째로 1, 2등급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요걸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를 위한 공부랑 시험을 위한 공부 요거에 대해서 좀 사실은 그냥 공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리고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그 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겁니다. 그거 하고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수학적 성취도 그 자체가 엄청나게 막 중요하다, 핵심 요소긴 해요. 근데 그것만 이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서술형이랑 뭐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추가적인 부가 내용. 그리고 무작정 그냥 다 최고 좋은 그런 1등급 목표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과목도 우린 다 해야 하잖아요. 국어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등급 목표별로 해야 하는 교재, 뭐를 하는 게 좋냐,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좀 결정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챕터 1, 2등급을 받기 위한 교재, 요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학원에 있으면 이제 사실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여쭤보는 그런 부분인데, 1, 2등급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정도 교재를 하고 있고 이 정도 성취도가, 이 정도 정답률이 나오면 몇 등급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봤는데, 원장님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채널이든 뭐든 사실상 그거 물어보러 저희 뭐 카페든 뭐 방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말을 하겠지만 이거 어디까지 풀었으면 1등급 받나요? 이 문제랑 실제로 1등급 받는 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각각의 문제집마다 지향하는 어떤 컨셉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래티넘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내신용 문제집인데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고, 뭐 마더텅은 이제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고, 뭐 이런 조금씩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질문을 해주실 때 목표가 어쩌고고, 뭐 내가 일반고 어쩌고고, 이 학교에서는 뭐가 자주 나오는데 뭘 공부할까요 하면은 제가 교재를 뭐 실력에 따른 이제 교재를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 일반고 1등급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어떤 블랙라벨 1등급 수학 플래티넘, 마더텅은 거의 외워져야 되는 게 맞고요. 고쟁이 요런 이제 5권 정도의 상위권 문제 집들은 다 풀어줘야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블랙라벨 1등급 수학, 플래티넘, 마더텅, 혹은 뭐 그 비슷한 뭐 TOT나 등등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레벨의 문제집들을 풀어본 애들이 1등급 인원을 보통은 넘을 겁니다. 학군지에서는. 요 정도 문제 풀어주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순서를 따지면 항상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냥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게 마더텅입니다. 마더텅을 그냥 3번씩 푸세요. 별 4개, 5개 이런 거는 5번씩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위권, 최상위권 기준으로는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래티넘 뭐 이런 문제들이 될 겁니다. 원장님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뭐 여러 가지 교재들 뭐 요거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제목, 그 교재들을 사실 뭐 말씀도 하셨죠. 말씀하신 그거를 푸는 학생 수가 전체 학교의 1등급 숫자보다 더 많더라.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러면 걔들보다 더 많이, 아까 말씀하셨던 5건 그것보다 더 많이 풀어야지, 그래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너무 최상위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방금 이야기 말씀드린 이제 5건 정도로 풀고 나면은 거기서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학의 신, 시험 직전 R, 20 데빌스 뭐 여러 가지 뭐 랑데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냐 물어보거든요. 일단은 한 애들이 그런 거 다 푼 애들이 1등급 받는 거는 대충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어렵냐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문제집들을 한 5건 정도 풀고 나면은 그냥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어차피 그냥 바꿔가지고 낼 뿐이에요. 전체 문제들을 창작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언저리의 난이도의 다른 문제집들을 숫자 바꾸고 짜깁기 해가지고 그냥 대충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문제라서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르면은 나머지 문제는 그냥 어차피 센 풀듯이 그냥 쓱쓱쓱 풀릴 거고, 근데 그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뭐 1등급이 나오냐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는 그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 제가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한두 문제를 어려운 걸 맞추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머니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제가 내신 관련해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헛소리가 없어요. 그냥 진짜 워딩을 좀 세게 했는데 그 수학의 신 이런 거 백날 100권씩 풀어봤자 그 문제보다 사실 해당 학교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다루는지가 좀 중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실력 부분이 있고 어떤 멘탈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수의 부분이 있고 서술의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 실력만 가득가득 채운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수학상 기준으로 10건 풀었으면은 충분하다 실력으로는. 자사고 수준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제 그 교재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느냐, 2등급이 아니라 1등급 뭐 만점 이렇게까지도 넘어가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다음번에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되느냐,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교재를 선정하는 방향, 네. 이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일 겁니다. 작년이죠. 네. 자료를 지금 이렇게 편집했는데 이게 요 때는 학교 교재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시험에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죠. 나왔던 게 이렇게 출처가 됐더라. 요걸 저희가 다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부교재가 일품수학이랑 이제 다른 걸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22년도에도 보면은 이제 일품이랑 바이블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여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죠. 그러니까 해운대고라고 할지라도 뭐 엄청나게 뭐 창의적인 문제가 엄청 나오냐, 포철, 청운고, 해운대고, 멀리는 광양제철, 뭐 외대부고 이런 거 상상고까지도 제가 다 풀어보는데, 상상고 정도를 제외하면은 보통 이러한 컨셉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요거만 가져온 게 아니라 카페에 보면은 진짜 이게 몇 개냐 해운대고 출처가 다 분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빡빡 우겨가지고 야 이거 이 정도면 비슷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똑같은 거, 그러니까 숫자 한 개 정도만 다르고 진짜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나오고 다른 문제들은 3문제 정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거 경향을 벗어나는 문제는 많이 나와봤자 해고 기준으로 3문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막 분석이 되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저희가 그 준비했던 게 한 개 더 있죠. 이 학교 여기 이것도 반여고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미래엔 이렇게 교과서입니다. 이 당시에 이 학교에서 이제 선정했었던 수업용으로 썼던 교과서가 미래엔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쭉 출제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실 만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블랙라벨, 최강 TOT,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의미하냐. 여기서 사실 이제 이렇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좀 좋은 얘기도 많이 있어요. 뭐 논리성이라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성적을 위한 거잖아요. 여기 1, 2등급을 받기 위한 이런 교재들 뭐 예시로 들어주신 것도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 풀 때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푸느냐, 푸는 이유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도구로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학원에서 뭐 시험을 치러 온 적 있어요. 레벨 테스트.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학생인데 그때 당시에 센텀 고등학교였습니다. 모의고사 30번이 배영돼서 나온 적이 있었던 그 시험이었는데 그거에서 90몇 점이 나왔어요. 중3 때. 그래가지고 얘는 굉장히 잘했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아예 안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성적 몇 점 받았냐 하니까 50점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실 좀 드러나는 게 시험 임박했을 때 공부를 해서 뭔가 성취도를 유지시키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 저는 최근에 칼럼 이런 것도 좀 썼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은 영원하지 않다. 뭐 네. 이해한다고 해서 암기가 지속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런 관점인데 최근에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시험 임박했을 때 뭐 여기 해운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선순위가 높은 교재 요거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했느냐, 이것도 학교 성적, 내신 성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중학교라든지 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럴 때는 좀 성취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적절한데, 학교 들어갔을 때는 내신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해서 성적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도 그 최상위권 학생들 수업하실 때
시험 임박하면 오히려 난이도를 낮추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 애가 학원 가가지고 이정민 수업 시간에 고쟁이만 풀다가 집에 오는 거냐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 방학 때는 어려운 문제집들, 아까 언급했던 이런 문제집들 최소 8권을 풀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집들로만. 네.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으로 다가갈수록 고쟁이 수준의 문제들로 난이도를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고쟁이 문제들 수준의 문제들을 실수 없이 빠르고 최적화된 방법으로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니까. 네. 그래서 공부의 차례가 조금 다른 게, 쉬운 거부터 어렵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공부를 해 놓다 보니까 방학 때는 끝까지 어려운 걸 나갔다가 시험 되면 오히려 난이도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가 있다고 치면은 대부분의 애들은 1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5의 상태로 시험을 친다면, 최상위권 애들은 10의 공부를 하면서 점점점 난이도를 떨어뜨려가지고 5의 난이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학교 시험에서 아무래도 뭐 1, 2등급만 변별해야 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낮은 등급도 변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상위권 1, 2등급은 진짜 4%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반에서 1등, 2등 이런 애들 변별하는 거고,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을 안정적으로 맞추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업 구성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방금 얘기했던 것들, 공부를 위한 공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시험 성적이랑 본인의 수학적 실력이랑 똑같다, 완전 일치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시험 나오는 것들, 그런 난이도에 대해 가지고 항상 본인이 공부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쉬운 것도 나오고 어려운 것도 나오고, 실수를 얼마나 안 하느냐, 서술을 얼마나 잘 쓰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성적이 잘 나오겠지, 그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 목표로 하는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공부,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시험을 위한 공부는 무엇이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뭐 추상적으로 학교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잘 안 하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느냐, 작년에 실제로 진행을 했던 센텀구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비를 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건데, 아까 앞에서 해운대고랑 반여고 보신 것처럼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신 대비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출제한 선생님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도 대비를 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작년, 재작년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뭐 따져보시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번에 내가 칠 시험을 출제했던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했던 출제 경향, 이걸 보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도 하고, 1학년 1학기 중간이랑 기말고사 합산해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런 것들 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첫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사립이라거나 이렇게 되면 고3에 있던 선생님이 뭐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선생님 이름을 알고 그 선생님이 이전에 어떻게 출제를 했더라, 이거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공립학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성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편성을 가져갑니다. 보편성. 시험에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선생님들이 출제 이제 할 만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학교 교재, 이거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죠. 이거 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학교 교재가 이제 하위권도 있고 중위권도 있고 상위권도 있는데, 하위권 학생들이 사실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더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오르더라, 학교 교재를 몇 번 보면 직접적으로 나와서 성적이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학교 교재가 되고, 두 번째로는 EBS 교재, 공교육 느낌 나는 교재들, 요거랑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가 되고요. 이 다음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할 만한 게 사설입니다.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1, 3월부터죠. 그렇게 되면 1순위로 잡는 거, 요거 애들한테 수회 반복해서. 참고로 여기 그 아까 해운대고 말씀하신 똑같이 올림포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출제됐다, 올림포스 고난도 나왔다, 요거는 뭐냐면 같은 개념이 쓰였다 이런 게 아니라 숫자 바꾸는 수준으로 출제된 거고, 하여튼 학교 부교재를 진짜 뭐 한두 번 봐서 뭐
뭐 끝내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봐서 보면 아 이건 그 문제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다음 2순위는 어쨌든 공교육 느낌 나는 교재 그리고 이제 타설 교재 이런 것들을 이제 3순위로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모든 학생이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 네, 학생 성취도에 따라서 학교 교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룰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학생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거는 네. 무조건 최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중위권이든 무조건 해야 하는데 근데 뭐 수업 시간에는 뭐 다루냐 안 다루냐 뭐 이런 거는 학생들 뭐 대상에 따라서는 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EBS나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데 성취도가 높으면 전부 다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사설 교재 뭐 이런 것들 좀 해주면 좋고 성취도가 만약에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이것들 중에서 우선순위 높은 것부터 먼저 하고 안 되는 건 좀 포기하고 차라리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좀 나의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기회와 네. 주도 주장이 맞습니다. 하여튼 여기 센텀고 요거 구체적 사례 하고 있는데 센텀고에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요거는 모르니까 이거 보편성에 따라서 학교 교재랑 EBS 모의고사 있고 실제로 나온 거 보면 참고로 3번, 4번 뭐 이런 거 좀 굉장히 쉽습니다. 하여튼 여기 사실 자작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출처 딴 것만 봤을 때 올림포스 학교 부교재였죠. 그거랑 올림포스 고난도 EBS 교재였고 그리고 여기 모의고사 기출 문제 하나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 보편성에 따라서 굉장히 그냥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운이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센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 이제 학생이 1등급이 아니 1등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을 빡세게 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서술형 진짜 빡세게 했고 서술형 문제 어려운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전부 다 모든 애들이 다 맞아가지고 뭐 다 100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서술형 이야기할 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이때 센텀고 시험이 24번까지 나왔잖아요. 일반적인 많았죠. 학교보다 좀 많고 훨씬 많았죠. 그리고 이 올림포스에서 나온 것도 뭐 쉬운 것만 되진 않았고 모의고사도 뭐 적당히 어려운 거 있고 올림포스 고난도도 있었고 그래서 마냥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이 시험이. 근데 센텀고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성취도가 특히 상위권 애들이 성취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요렇게 뭐 좀 적당히 사실 쉽게 출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상대평가니까 줄을 세워야 하는데 시험은 쉽게 내버렸고 공립이라서 선생님이 학생들 수준 이걸 잘 파악을 안 하시고 이렇게 내셨다라고 나중에 본인도 인정을 하셨어요. 하여튼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시험 출제는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 치니까 이거 줄은 세워야 했고 그래서 서술형을 좀 굉장히 어렵게 이상한 거라면 좀 표현이 그런데 굉장히 깐깐하게 매겼어요. 이상했죠. 저 욕하고 약간 싶네 진짜. 네네. 우리 뭐 좀 직설적으로 갈까요? 하여튼 여기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감점 안 한 것까지도 감점해버리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출제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럼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게 구체적으로 시험을 위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니까 시험 이렇게 나오는 거 파악을 했으면 여기서 저희가 파악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학교 부교재에서 많이 내더라.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랑 모의고사 기출 나오더라. 그리고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게 좀 많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 다음에도 비슷하게 가면 되겠구나. 학교 부교재 여러 번 보고 이미 출제됐던 거는 선생님이 보고 출제한 거니까 다음에 낼 가능성도 크겠죠. 그래서 요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 번 반복을 시켰어요. 다른 교재는 모릅니다. 네, 뭐 블랙라벨이니 뭐 일품 수학이니 이런 것들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예, 뭐 모르죠 우리가 뭐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추측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 1학기 딱 기말고사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분석한 거 1번, 2번은 굉장히 쉬운 거고 결론적으로 보면 올림포스 학교 부교재 이런 것들 나오고 올림포스 고난도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 쭉 하다가 모의고사 나오고 그리고 외부에서 일품 수학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거 제외하고는 사실상 똑같았던 거예요. 출제 경향이. 그렇죠. 네, 물론 보면 좀 디테일하게 보면 중간고사에서는 올림포스가 20문제였나? 뭐 그 굉장히 많았어요. 그 비중이. 근데 기말고사에서는 단토막을 냈습니다. 선생님이 어렵게 내겠다. 변별을 하겠다. 근데 학교 부교재 양을 줄인 건 괜찮은데 이미 나왔던 출처 올림포스 고난도 이런 것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이런 거에서 좀 거의 이렇게 내버리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희하고는 특히 대비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네네. 학교 변별이 안 됩니다. 일단은 뭐 시험은 적당히 잘 쳤겠죠. 뭐 똑같이 나왔으니까. 올림포스 고난도 모의고사 이런 거 안 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했고 하는 학생들은 좀 쉽게
학교를 뭐 따라갈 수 있었고 하여튼 그런 성향. 이게 왜냐면 중간고사 때 그렇게 냈어요. 그럼 기말고사 때 난이도 어렵게 낸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올림포스 고난도를 내는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전시면서 어렵게 낸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그 고난도 문제가 올림포스 고난도랑 기출 4점짜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말 때는 그냥 그 비율을 높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포스 고난도가 여러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기출 킬러들을 조금 더 더 많이 배치를 하고 그게 답니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좀 더 현실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바꿀 때 타이핑을 하는 게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가 EBS 문제잖아요. EBS에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타이핑이 쳐져 있는 워드 자료를 줍니다. 학교에다가 줘요. 이번에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로 다 줘요. 그냥 그거를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 숫자 바꾸기 이것만 해가지고 출제를 해요. 근데 학원에서처럼 자료가 이렇게 빵빵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해봤자 어차피 EBS랑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사용 지도서에서 말고는 그걸 안 하려면은 열정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따로 구하든지 본인이 직접 타이핑을 치든지 자작 문제를 출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비율만 높이는 것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그냥 난이도가 알아서 올라가요. 알아서 올라가니까 네, 그냥 그러면 이제 그걸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공립학교네? 그러면 이번에 너무 쉬워가지고 변별이 많이 안 됐네? 그럼 기말 때 좀 어렵게 내겠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전에 중간고사 때 뭐 냈어? 올림포스 고난도랑 기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많이 냈네? 그러면 올림포스 고난도랑 기출에서 많이 내야지. 많이 공부시켜야지. 그게 대비가 끝인 겁니다, 그냥. 그게 전략이에요. 저희 학원도 그렇고 아마 저희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는 다른 곳도 있겠죠.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나름대로 진짜 뭐 외부 올림포스 고난도랑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공식 자료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우리는 여기서 낼 거야. 너희는 이걸 준비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시험 분석 통해 가지고 뭐 저희 같은 공교육이 아닌가요? 하여튼 이걸 저희처럼 분석을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내신 대비를 했을 때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도 박살이 납니다. 변별력이 여기서 여기도 서술형을 또 깐깐하게 매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떤 걸 선언했냐면 1학년 이렇게 기말고사 여기까지 친 다음에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변별이 안 돼서 학교 부교재를 없애버리겠다. 올림포스 이거 학교 부교재로 안 쓰겠다. 네네. 2학기부터는 학교 부교재가 없다. 이거 선언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2학기부터는 부교재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또 고민을 할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또 따져본 게 일단은 아까 분석한 것처럼 일단 선생님은 시중 문제에서 막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출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 부교재 없앴을 때 어디서 낼 것이냐를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 또 분석했던 거 자료 있죠. 여기 보면 올림포스 고난도 어쨌든 올림포스도 EBS 교재고 학교 부교재로 안 쓰긴 하는데 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올림포스랑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 그리고 모의고사 이거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1학년 이렇게 기말해서 일품 수학을 낸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것도 주요 문항으로. 이거 뭐야 학교 부교재 이거 잘못 타이핑됐습니다. 학교 부교재 아닙니다. 외부 문항이에요. 외부 문항. 그래서 여기 일품 수학에서 낸 걸 확인했으니까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진 유일하단 말이죠. 외부 교재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품 수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고 하고서 뭘 했냐 22년 8월 23일이죠 여기에 재원생 대상으로 일품 수학 및 서술형 이건 세트로 엮은 거죠. 특강을 해주겠다. 이 무료로 했습니다. 그냥 애들 이거 그냥 다 들어라고 그냥 사실 센텀고 학생들을 위해서 연 거가 맞아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단 말이죠. 이렇게 학교 부교재를 없애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 그렇죠. 근데 출처는 발견했고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한다. 이래서 그냥 무료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원장 수업이다. 다 들어라. 이렇게 해서 애들 다 들었고 일품 수학 준비를 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뚜껑이 열리죠. 여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 부교재 없앴으니까 학교 부교재 이거 말고 일품 수학 체크했던 거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서 서술형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낸 거예요. 이건 이제 생각해보면 좀 분석을 좀 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압도적인 요 18번 그리고 16번 앞에 있는 건 좀 쉬운 거라 치더라도 서술형 2번 이런 건 메인이잖아요. 네. 이걸 이제 사실 외부 교재를 분석을 통해서 적중을 한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좀 적당히 좀 좋은 결과 얻었고 그리고 교과서도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학교 부교재가 없어지면 원래는 교과서랑 올림포스 이렇게 부교재 있었는데 올림포스 날아가면 당연히 교과서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통해 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그 학교 선생님이 이제 시중 문제집이나 기타 등등의 이제 시험에 출제하기 위한 워드 파일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1번, 2번 뭐 출처 안 적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쉬운 문제들이라서 뭐 딱히 할 개념이 없는 것들이고 사실 이제 어차피 우리가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매우 잘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올림포스 고난도를 두 번 반복해서 푸는 게 그 기타 다른 문제집을 두세 권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말이죠. 왜냐면 수학 상하는 어차피 그 수능 직접 출제 범위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센텀고 애들 만약에 2학기 중간고사다 그러면은 애들한테 얘들아 올림포스 원래 엄청 여러 번 해야 되는 거 알지? 올림포스 고난도는 4%랑 4% 오브 4%만 제대로 많이 보면 돼. 그 다음에 일품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포스팅도 해놓고 카페에도 올려놓고 왜냐면 이때 저희가 대대적으로 김정원 원장님도 일품수학에서 기말 때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일품수학을 뭐 특강까지도 열었을 정도로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봐라. 딱 3개를 찍은 거고 그 3개가 나왔고 그리고 일품수학도 이거를 이제 애들이 많이 틀린 그 빅데이터 저희는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틀린 문제들이 어차피 1학년 2학기 중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시험 범위에서 50문제가 안 돼요. 그 50문제만 외우고 외울 정도로 여러 번 풀어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솔직히 외부에서 발령 받으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집요한 학군지 학원을 경험을 못 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거의 대치동 수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의 흐름이 너무 뻔하지 않나 이게? 올림포스에서 너무 나와서 변별이 안 됐어. 그러면 이 선생님이 올림포스 고난도랑 기출문제를 숫자 바꿔서 내는구나. 아 그럼 난이도를 높이겠구나. 아 그러면 올림포스 고난도랑 기출문제의 비중 4점짜리 기출문제의 비중을 높이겠구나. 그렇게 했고 일품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래도 변별이 잘 안 되니까 왜냐면 저희 학원 애들이 그냥 최상위권들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 어차피 시험을 위해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1학년 2학기 때는 낼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일품수학 추가하는 거 말고는 별로 결론 낼 게 별로가 없어요. 그러면 일품수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안에서 이만큼 이상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점수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이게 너무 광고인가요? 그러니까 명작에 다니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점수가 잘 나오지? 그 기출문제 분석이나 이런 거 네이버 카페에 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하루에 하나씩은 기출문제를 풉니다. 제가 직접 1번부터 끝번까지 다 풀고 증명을 할 수 있죠. 빠른 정답을 제가 공개를 하잖아요. 빠른 정답을 어떻게 공개합니까? 제가 다 풀어봤으니까 공개를 하지. 그리고 해설 강의도 다 주요 문항 다 촬영해가지고 올리잖아요. 무료로. 거기서 올리는 거 보면은 리뷰를 해요. 저도 이렇게 풀면은 이런 식으로 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유리할 것이다. 저렇게 풀면은 저게 유리할 것이다. 그럼 이 시험에는 그 다음엔 이걸 냈겠네? 어차피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분석한 거 해가 다 지나가면은 깔아. 저도 연락이 많이 맞다. 왔었죠.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럴 겁니다. 올해도 이거 어떤 분석한 결과라든지 저희의 생각 같은 거를 외부에 공유하면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맞죠. 학교 선생님 안 전화 와가지고 왜 이래 냈냐, 왜 이 뭐, 학원에서 분석한 거랑 똑같이 냈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 또 고민도 하셔야 하잖아요.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할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는 사실 재원생에 대한 역차별에도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왜냐면 외부에 공개하면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자료 같은 경우 이제 공개를 안 하기로. 저희 센텀고만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그렇죠. 근데 혹시 원장님 여기서 혹시 특별한 거 발견하셨나요?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모의고사 이때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네네. 네.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냈었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도 냈었고요. 근데 갑자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안 내더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안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좀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좀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 수행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이거 뭐 구체적으로 이거는 참고로 학교 알림이에서 공시가 돼 있는 학교 공식 자료예요. 여기 보면 수행평가 여기에서 과제 해결 능력 평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딱 정해진 시간 동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딱 치고 이거 부산외고에서 원래고사 이런 느낌처럼 그냥 딱 치고 그러면 그 성적이 곧 수행평가 점수다. 이런 걸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는 기간을 피해서 9월, 11월 이때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9월에는 거기서 선생님이 어디서 낸다고 했냐면 모의고사 기출에서 낸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 수행평가 이것도 보면 퍼센트가 이 둘 중에 한 개인데 뭔지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20% 중간 기말은 30% 이렇게 되면 이거 한 개 한 개 시험이 이게 두 번으로 나눠서 치면 10%란 말이죠. 그러네요. 굉장히 커요 이게.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모의고사에서 내겠다라고 선생님이 공표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의고사 공부를 했으니까 중간고사에서 그걸 안 냈던 거죠. 근데 11월에 어떻게 했었냐 시험 칠 때
교과서에서 된다 했습니다. 네. 아예 네.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 이 요 첫 번째 시험 9월에 쳤던 거 9월에 여기 적을게요. 9월에 쳤던 거 같은 경우 모의고사에서 했는데 11월에서는 그거 안 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모의고사 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 네, 이런 학교 내부 수행평가에 대한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중간고사 끝난 다음 조금 있다가 알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중간고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말고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 네네. 이런 거였고 실제로 이 결과를 보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온 거죠. 내신 대비 좀 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어떤 수행평가를 하느냐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느냐 디테일한 것들을 그때그때 반응하는 것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냥 단순히 여기서 어떻게 출제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다 그걸 좀 넘어서 요거까지도 같이 고려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경우 있잖아요. 어디서 출제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로 다 고려가 되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네, 실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했던 그 예시를 가지고 이게 주제가 그거였죠. 공부를 위한 공부랑 시험을 위한 공부 그거 두 개는 다르다. 시험을 위한 공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뭐 이렇게 직접 출제된 건데 이미 경험을 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랑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 보는 상황에서 푸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그죠. 아까 질문도 있으셨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더라.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으로서 요것도 사실 될 수 있어요. 내가 봤던 문제가. 네, 봤던 문제가 많이 있더라. 그러면 네네. 아 내가 공부했던 게 의미가 있구나. 아, 심리적인 맞아요. 안정감도 없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다. 방향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고 이 방향성에 따라서 사실 공부의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 가지고 해주면 좋을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최상위 애들 모아가지고 제일 어려운 문제집 다 갖다 던져놓고 여러분들 뭐 제일 어려운 거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있긴 있죠. 근데 그 애들은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러 1년 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부터 기말 맨 마지막 이제 2학기 기말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블랙라벨 뭐 어쩌고가 단 한 문제가 있었냐? 한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한 문제도 없죠. 네. 그럼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올림포스 고난도 뭐 50문제 안 되는 영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죠. 센 요거는 대비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센은 원래 풀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 네.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여기 센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있었구나. 어떻게 했냐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회의 통해 가지고 센 수학에만 있는 주요 문항 이거를 편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시험 일품했듯이. 직전에.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상 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다 맞췄겠네 그러면? 봤던 거죠. 직접적으로. 교사님 지도서는 어차피 우리가 나눠주는 거고 센 이런 것도 뭐 대비를 줬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올림포스 원래 네, 하는 계속 거고 쓰는 거죠. 센 올림포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거고 그다음에 풍산사 필수형 이런 거는 우리가 대비가 안 되죠. 안 하죠. 이거 못 하죠. 네, 못 하죠. 실제로 불가능한 거죠. 네,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실력으로 맞추는 거고. 근데 필수형이니까 쉽습니다. 네, 쉬운 거고. 네. 나머지 요거 뭐 저거는 저희가 출처 못 땄는데 선생님 자작 문제가 아닐까? 네, 이런 자작 생각을 문제. 했습니다. 네. 이건 원래 대비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실제로 시너지 이런 것도 사실상 센 수준일 거고. 네. 그러면 6문제 제외하고는 다 풀어본 거예요. 풀어본 거 플러스 거의 달달 외운 문제. 그렇게 되겠죠. 게임이 네. 이겨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까면은 부모님들이 연락이 와요. 이런 거 다 까지 마라. 역차별 아니냐. 맞죠. 네네. 그래서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애들이 잘 치든 못 치든 간에 왜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사실 선행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죠. 네, 너무 심해요. 네, 진짜. 너무 심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점점 우리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기도록 만든다. 당연히 근데 대부분 이런 걸 합니다. 저희가 요렇게 뭐 좀 적중을 하고 요런 것들이 있어도 이거 말고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이 교재를 줬을 때도 이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럼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진짜 나는 모의고사 1등급인데 내신 치면 뭐 실수해가지고 갑자기 뭐 3등급 받고 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서술형이랑 실수 이런 거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거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원장님께서 최상위권만 맡고 오랫동안 맡고 계시고 거기서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시니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성적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멘탈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실수하는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다 실력만 강조하냐면 그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점에 가도 돈가스를 먹어보면은 그 고기 손질 아침부터 열심히 했네. 그냥 냉동 덜렁거리는 거 그냥 기름기 튀겨가지고 주는 것보다 야 튀김기 온도도 맞추고 뭐 손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돈가스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애들의 성적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실력만 키우는 게 제일 편해요. 냉동 끄잡아내가지고 튀김기에 넣는 거라고요. 왜냐면 애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고 뭔지 모르겠고 일단 내가 뻔히 아는 거 그냥 입으로 줄줄 읊으면 되니까. 아니 그거 말고 애들이 실제로 성적이 잘 나오게 만드는 거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최상위권 애들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 상위권 애들 있고 그 위에 선배들 있을 거잖아요. 공부 많이 했던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온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부모님들이 입을 꾹 다뭅니다. 왜? 쪽팔리니까. 근데 그 실제로 왜 그렇게 안 됐는지를 반면 교사 삼아야 내가 열심히 공부한 우리 애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왜 점수를 못 받았냐? 서술형 때문이에요. 서술형 배점이 엄청 큽니다. 서술형 배점이 큰 것도 배점이 큰 건데 서술형 패턴은 우리가 실제로 연습하기도 힘들고 학생이 연습하기도 힘들고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 그 첨삭을 해주기도 힘들어요. 왜? 손이 많이 가니까. 해줘봤자 이걸 안 알아줍니다. 그냥 뭐 열심히 했는가 보네 알림장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서술형을 첨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쏟아들이는지 제가 저희 카페에 가보면 서술형 첨삭해놓은 거 보면은 다 새벽 3시, 4시, 5시예요. 시간을 갖다 때려 박아야 되는 거예요. 서술형 첨삭을 선생님의 시간에 갈아 넣어야 돼요. 그렇게 갈아 넣지 않으면 이게 애들이 스스로 하기가 매우 힘든 영역이고 선생님이 하기도 매우 힘든 영역이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지 않은 열정이 쌓이지 않은 실력이 쌓이지 않은 선생님들을 서술형 첨삭해달라면 그거 어떻게 첨삭하는지 자체도 몰라요. 그냥 답만 매기고 말지. 서술형도 이렇게까지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안 적거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실제 해운대고에서 Y절편 이거 안 적었다고 감점이었고 이런 거 안 적으면 감점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게 대형고 서술형인데 문제가 어려서 감점 당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시키는 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감점 당하는 거고 이거는 연습을 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안 하죠 그냥 애들. 그냥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그냥 답만 내는 거 그걸로만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이런 것들 언급 안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서술형 첫점 하다가도 공부 잘하는 애들도 돌아서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풀어라. 아니면 요렇게 하기보다는 뭐 이런 이제 논리적인 구정 요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실수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다 오답만 모아가지고 오답이 우리 애는 실수를 많이 하는 성격이어서요. 근데 그 실수를 잡는 방법도 어떤 식으로 이제 잡을 수 있냐면 애초에 5개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올림포스 문제인데 상위권 애들도 이제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학교 교과서에 X축 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면 부호만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부호를 그 위치에 있는 걸 통째로 바꾸는 5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도 이게 교과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진짜 많이 틀고 쌤들도 많이 틀려요. 왜?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잘못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잖아요. 문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거 학교 선생님이 우기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교과서에 그대로 있고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냈기 때문에 뭐 교과서에 다 배웠잖아. 뭐가 문제가 있어?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EBS랑 교과서 문제를 선호하는 게 EBS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한 뭐 어디 구석에서 뭐 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일일이 대답해줘야 되고 그렇죠. 뭐 수정해줘야 되고 재시험 봐야 되고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바꿨다가 오류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바꾸지도 않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 이제 국어적인 표현에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실수를 실제로 학교 시험이든 뭐든 학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다 까먹고 시험지 갖다 찢어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시험지 쳤으면은 매기고 서술형 어떻게 이 선생님이 어디에서 감점을 했는지 보고 분석하고 하라는 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은 이제 실수 패턴도 개별적인 실수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왼쪽 학생은 다 풀어놓고 맨 마지막에 식 정리할 때 틀려요. 이 문제가 되게 긴 문제거든요. 네. 맨 마지막 때문에 애가 눈은 다음 문제가 있어요. 빨리 풀어야지. 네. 눈은 다음 문제. 그래서 맨 막판에 그 긴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얘야 이거 너 항상 요 끝에 틀리기 때문에 요거만 제대로 집중해서 봐주면 너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 실수가 100% 잡힌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패턴들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용어를 지 멋대로 써요 그냥. 근데 이런 거는 누가 안 잡아주면은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박살이 나 봐야 이게 자기가 잘못됐구나 하지. 서술형에서 실제로 박살 났다고 할지라도 그 학생이 내가 이런 점에서 서술형이 박살이 났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지 를 본인이 알 것 같습니까? 그냥 박살이 났구나 하고 끝이에요. 맞아요. 보통 대부분의 애들은.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잘 못하는 그쵸. 거죠. 그거를 직접 하나하나 다 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이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는 거를 익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애들이 계산 실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실수 유도 문제들. 이거는 개별적으로 좀 준비하기가 힘든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데이터밖에 없어요. 예. 우리 학원은 없는데요. 학원 무조건 옮겨야 되나요? 우리 홍공인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카페에 가면은 실수 유도 문제 제가 다 정리해놨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선생님은 이런 거 안 해주던데요. 요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힘들죠, 맞죠? 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고 이거를 매일 새벽 3시, 4시, 5시까지 하는 거는 제가 결혼을 안 한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보통 이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형 공부는 저희 카페 가면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 부분들을 스스로 직접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서술형 시간 재가지고 풀어보고 채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도 이렇게 실수 그 감점 포인트 나도 감점이었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수 안 해야지. 이런 거를 우리 학원에 있는 애들도 제가 어차피 이런 말을 해봤자 안 들어요. 제가 거의 지금 급발진해가지고 맨날 열받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쟤들아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다 귀뚱으로 들어요. 부모님 말씀만 귀뚱으로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말은 그나마 좀 귀담아 듣긴 하지만 그 귀담아 듣고 까먹잖아요. 3일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까먹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거를 옆에서 그냥 귀에 피가 나도록 선생님 이거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제가 지금 다 쏟아냈습니다. 다 쏟아내시네. 말씀하시죠. 근데 진짜 이게 학생이 혼자 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고 이제 외부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뭔가 실수 유도 개별 패턴 서술형 이런 용어 이런 거 진짜 본인이 모르니까 이런 건 진짜 외부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 실수랑 내신 뭐 서술형 요거에 대한 건 좀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등급 목표별 공부 우선순위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고난도 1등급, 2등급을 받기 위한 그런 교재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맥락을 보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교재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선행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많이 하는 거고 그럴 때 뭐 5건, 6건씩 이제 공부한 애들이 일반적으로 1등급, 2등급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사실 시험 분석만 좀 잘 돼 있으면 뭐 학기 중에 뭐 아까 말했던 5건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도 안 했어도 뭐 1등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뭐 참고하시고 등급 목표별 우선순위 할 거는 4등급, 5등급 그리고 2등급, 3등급 그리고 1등급 목표랑 그리고 만점 목표 요거에 대한 할 건데 일단 원장님 지금 먼저 하실래요? 1등급 그리고 만점 목표. 제가 지금 좀 그 수업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 1등급 목표랑 만점 목표. 네네 그 두 가지만. 요거 먼저 후딱하고 먼저 조금 해놔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저를 욕할 게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인플레가 굉장히 많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상대평가고 그리고 부모님들 세대 때 공부하던 거 생각해보면은 애들이 점점 최적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행을 많이 하지 않으면 힘든 영역들도 많이 생기고 어릴 때 성적 안 좋으면은 중학교 때 선행 안 하면은 뭐 의대 못 가나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게임이라는 게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당장 눈앞에 내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이 깔려있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 매운맛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은 지금 당장에 포항제철고 기출문제를 풀렸는데 만점이 나와요. 만점이 그냥 한 번 어쩌다가 만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만점이 나옵니다. 그런 애들을 이제 선행 안 한 애가 죽었다 깨라도 못해. 이거는 뭐 우리의 길을 죽이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100점이 떠 있는 애들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가 이런 애들 이야기한다고 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총 수학 상 기준으로 따지면 10건 정도. 그 다음에 수학 1, 2 나가는 데는 고3 자히스토리. 요 정도를 해놓고 이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고2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좀 적어두셔도 좋은데 적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 캡처해가지고 어디 퍼나르기 때문에 무슨 제 공식 이야기 마냥 와전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등급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하위권 고등학교 말고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형고, 센텀고, 양운고, 용인고, 뭐 해운대고 요새는 뭐 부운고 정도까지 지산고, 동인고 이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고2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방학 때 내신 고쟁이, 블랙라벨, 고3 자히스토리, 뭐 7개년 정도 수능 특강, 요기, 수 1, 2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권 분량 정도인데 엄청 어려운 문제집 8권이기 때문에 공부가 꽤 양이 많겠죠. 그래서 이 8권 정도를 방학 때 다 풀려져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예비 고2 매운맛 학생들도 이 정도는 다 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1등급을 아예 안전빵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애들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애들은 이 정도가 되어 있어야 적당히 좀 어려운 학교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걸쳐져 있는 애들이 될 것이다. 수학 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주요 어려운 애들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실력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래티넘 뭐 마더텅, 자이스토리. 근데 마더텅, 자이스토리는 한 권을 2번 풀어도 됩니다. 2번, 3번 풀어서 거의 외워질 정도로 해야 될 거고, TOT는 이제 개념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TOT 해줘야 될 거고, 블랙라벨 한 다음에 TOT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4% 오브 4%는 이제 거의 외울 정도로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품에서 최고난도 최고 수준 문제죠. 그 다음에 1등급 수학에서 1등급 도전 문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예비고1 애들한테 그 문제만 따로 편집해가지고 문제를 따로 이제 주기도 했었고요. 그 문제들 정도가 풀려진 상태에서 서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한 10회 정도?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제대로 해가지고 첨삭까지 해가지고 꼼꼼하게 보는 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이 정도 하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해운대여고는요, 덕문여고는요, 신도고등학교는요, 이런 거 절반만 해도 됩니다. 진짜 쉬워요, 거기는. 만점을 목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점 목표로 하면은 그 실제 그 내신 기출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사고 문제들이나 그러니까 휘문고,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놨던 거, 휘문고, 대성고, 그다음에 세화고, 세화여고, 포철, 청운, 해운대고 요런 문제 그 기출 한 2, 3개년 조금 풀어보고 자기가 이제 어떤 영역이 약한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고, 타임어택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서술은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될 거고, 서술형을 채점을 할 때 굉장히 빡빡하게 채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등 목표로 하는 애들의 공부량은 이제 당연히 다 챙기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하는 애들은 2등급이 나오면 좀 큰일 나는 애들이죠. 일반고 기준으로 1.1대를 노리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예를 들어 센텀고 기준에서도 이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된 상태에서 1학년 진입한 애가 5명 언저리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적 기준 수능 쳤을 때 대충 1등급이 나오겠죠. 그런 애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 것 같고, 해고에는 1등급 인원수보다 많습니다. 이 정도 한 애들이. 센텀여고도 올해는 이 정도 한 애들이 2-3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수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등급 목표별 공부 우선순위 요거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뭐랄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어느 정도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인데, 제가 이제 바라보는 거는 아까 했었던 그 흐름,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그게 중점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공부의 목적은 시험이다. 이걸 기준으로 좀 봐줘야 하는데, 4등급, 5등급 목표로 하는 학생이 요 주변에 뭐 일반고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 기준으로 봤을 때 뭘 하는 게 좋냐? 일단은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하는 게 좋아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만 좀 하고 싶은데, 주변에 보면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 갔을 때 전교 1등 혹은 반에서 1등인 애들이 무엇을 하느냐? 반에 보면 애들이 막 블랙라벨 펼쳐놓고 뭐 최강 TOT 이런 거 펼쳐놓고 이런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반 1등이 이 교재를 공부하더라. 그래서 나도 저 블랙라벨을 공부를 해야지. 따라는 애 망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1등이 블랙라벨 하더라. 그건 뭐냐면 1등이라서 블랙라벨을 할 수 있는 거지, 블랙라벨을 해서 1등이 된 게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공부를 잘하는 뭐 누군가, 뭐 옆집 애는 걔는 아침밥을 먹더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침밥을 먹으면 공부를 잘하더라.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뭐 전교 1등 누군가가 뭐 어떤 학원 다니더라.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어떤 학원, 그 학원을 다니면 전교 1등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전교 1등이 뭐 그 학원 가더라, 전교 1등이 블랙라벨 하더라, 이런 식으로 봐야 하는 거고, 본인 성취도별로 목표별로 해야 하는 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4등급 5등급 이런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과반수 이상의 학교에서 4등급 5등급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런 걸 하면 된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뭘 하면 되냐면 아까 여러 개 학교에서 이제 보였던 것처럼 가장 많이 내는 거는 학교 교재입니다. 요거는 교과서도 포함이 되고요. 학교 부교재, 학교 프린트 이런 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희가 분석해서 그 점수대를 좀 학교 교재에서 나왔던 걸 합산을 하고 등급컷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학교 교재에서 나온 것만, 딴 거 다 틀리고 학교 교재에서 나온 것만 다 맞아도 그래도 3등급 정도는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뭐 서술형 이런 거 감점 없이 다 맞는다 이렇게 됐으면, 학교에서 나온 것만 학교 교재로. 그러면 요게 이런 상황이니까 4등급 5등급 목표로 하는 학생이 학교 교재만 열심히 해도 사실
이 목표를 이미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좀 줄이고 학교 교재만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성취도가 4등급 5등급 목표로 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봤다고 해서 본인 거가 되는 게 좀 부족해요. 그리고 공부 방법도 좀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같이 교정이 되면서 학교 교재로 요거 위주로 사실 좀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4등급 5등급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사실 공부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좀 부족해요. 내가 제대로 돼 있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임박했을 때 본인이 여러 번 공부한 다음에 임박했을 때 학교 그냥 교재 이거를 새로 산 다음에 그걸 다시 풀어본다라든지 뭐 학원을 다닌다 이러면 인쇄해서 달라고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그게 가장 4등급 5등급 혹은 뭐 3등급 이렇게 가기에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선택과 집중해서 요것만 하기 제일 낫습니다. 이게 넘어가서 2등급 3등급 목표로 하더라 그러면 사실 아까 4등급 5등급 목표로 하라는 그 학생들 요 학생들이 학교 교재 열심히 보라고 했는데 학교 교재를 진짜 좀 열심히 보고 그리고 잘 본다는 건 뭐냐면 그 교재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적 문제 해결력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잘 성취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같이 풀 수 있는 비슷한 문제들 그것까지 다 할 수 있으면 3등급 넘어가서 2등급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있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학교 교재가 아까 그 교재들 센통문은 사실 이번에 시험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전체적인 학교로 보면 그렇게 냈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편은 맞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보편적인 느낌 생각해봤을 때 학교 교재 진짜 열심히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비슷한 그 수준까지 다 맞춰도 2등급까지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인이 교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서술형 이런 것들 좀 제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계산 실수라든지 수학적 성취도에 대한 얘기만 하면 아무래도 공교육인 느낌이 나는 다른 교재도 조금 풀어주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든지 EBS에서 올림포스 고난도 아니면 학교 부교재가 올림포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림포스 일단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얘기인 거죠. 나중에 1학년 1학기 기말이나 1학년 2학기 중간 기말 이런 거는 학교 시험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경향성에 따라서 대비하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어떤 교재를 해야 하느냐 일단 학교 교재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요. 학교 교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뭐 EBS 교재들 그리고 뭐 모의고사 분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시험 분석이 그러면 시험 분석에 따른 출제 경향에 따라 가지고 교재 선정 이걸 통해서 해주면 사실 어느 정도 충분해요. 그리고 2등급 3등급이면 그냥 딱 학교 교재에서 나온 것들 그거 다 맞추고 여기에서 경험해본 뭐 출제 경향에 따라서 경험해본 것만 다 맞춘다라고 하면 2등급 정도는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넘어가서 1등급 목표로 하더라. 제 기준은 뭐냐면 아까 그 이정민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성취도가 많은 학생 그 학생들은 좀 이것저것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 학생들 아니고 지금 뭔가 많이 풀지 않았다. 그런 애들은 뭘 해야 하느냐. 근데 나는 1등급을 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본인이 뭔가 학교 시험에 대해서 좀 알긴 알아요. 결국에는 제가 뭐 똑같은 얘기 비슷하게 하는데 공부의 목적을 저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걸로 일단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옳냐 그르냐랑 별개로 하여튼 그거를 이제 시험 성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험이 잘 분석이 되어서 그거 토대로 해서 뭔가 교재 우선순위를 싹 다 하고 그거를 하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하는 거 그 정도를 하고 교재는 사실 엄청 많이 할 수도 없어요. 많이 하면 이게 공부 간의 과목 밸런스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1등급 목표로 한다면 4등급, 5등급 그리고 2등급, 3등급 목표로 하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애초에 공부량 자체가 안 하고 뭐 성적만 높게 되더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성취도가 다른 과목도 싹 다 높지 않은 이상에는. 하여튼 요거 교재를 뭐 적당히 우선순위 높은 그런 교재들에다가 추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부 성취도가 높아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면 처음 보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전제를 깔고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수학적인 그 문제 해결력도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교재를 풀 때도 많은 애들이 복습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그냥 암기하는 방식으로 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복습을 할 때도 시험장에서 어차피 처음 보니까 첫 번째 줄부터 읽었을 때는 난 어떤 생각 과정을 거쳐서 이걸 풀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본인의 사고 과정에 대한 흐름 이런 걸 약간 피드백하면서 만약에 문제 풀다 막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다 하면서 본인의 근본적인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을 올리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 만약에 학교 시험이 난이도가 1에서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한 8 정도 나왔다. 내가 이미 성취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1등급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간 학교가 좀 성취도가 낮은 5나 뭐 4나 한 요 정도로 나온다라고 하면 성취를 많이 안 해놨어도 그래도 1등급 받는 건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죠.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4등급, 5등급 목표를 할 때는
학교 교재 위주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면 좋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리고 2등급 3등 목표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 사실 만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도 전부 다 학교 교재 나온 것들 요거 좀 봐주는 게 좋고, 이것도 여러 번 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재에서 상위권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몰래 본인이 그냥 경험 없는 상태에서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2분 걸릴 문제를 경험이 있으면 1분 안에 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애들도 학교 교재 그리고 뭐 EBS 이런 것들도 본인한테 쉽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험장에서 마주쳤을 때 아 이게 그 내가 경험했던 그 문제구나 해서 바로바로 풀이가 나오는 정도까지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1등 목표 이렇게 되면 이미 공부를 많이 해놓은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교재를 다 푸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서 처음 보는 문제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점 목표까지 하고 뭐 수업 소개, 명작 수학 수업 소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 사실 블로그에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이 뭐가 있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고1 예비 고1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아까 봤었던 출제 경향 이런 거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를 잡을 때 컨텐츠 요거를 시험 분석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선정하고 보편성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학교 정보 이런 것들 반영해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 게 기본적이고 저희가 기준을 잡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저는 목표로 잡는 게 똑같아요. 늘 일관적으로 시험을 잘 치는 거. 그래서 전 기준을 딱 두 가지 잡습니다. 첫 번째로 잡는 게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컨텐츠라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시험 문제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학생 개개인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아까 4등급 5등급 이런 것처럼 학교에서 뭐 모의고사 이런 거가 좀 많이 나왔다. 근데 학생 수준이 7등급 뭐 6등급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험에 모의고사가 나올 게 확정적으로 거의 확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는 버리고 학교 부교재만 많이 푸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 니즈, 학생한테 필요한 거 그거랑 그리고 시험 잘 치기 위한 거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뭔가 반 구성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수준별 학생 뭐 난이도 필요한 거에 따라 가지고 좀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세분화시켜서 이제 좀 진행하는 게 있고 사실 선행빨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선행을 이미 한 학생도 많아서 수준을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고 고2로 가면 사실 요 지역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적당히 상하는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이런 학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2에 치는 뭐 수원수투 미적분 이쪽에는 좀 난이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비교적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내는 패턴도 좀 단순해지고 하여튼 그래서 고2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분반을 하려고 하진 않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고1 쪽에서는 분반을 하기도 하고 해운대고나 아니면 뭐 부산 외고 뭐 이런 것처럼 해운대고는 그거죠. 상하를 동시에 나가더라. 커리큘럼이 좀 특별한 학교 여기나 아니면 주말밖에 수업이 안 되는 학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네 따로 이제 학교별로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학원에서는 국어나 영어랑 다르게 출판사가 달라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수학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료를 나눠주고 혼자서 해결하고 그리고 질문 받는 식으로도 해결이 좀 많이 가능해서 그거를 학교별로 해갖고 엄청 세분화시키기보다는 뭔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향을 띠더라 그러면 수준별로 많이 합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많이 이러고 있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고 수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예비 고1 학원의 자세한 이제 시간이랑 뭐 교재 이런 게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거 부교재 변형 문제 이런 것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올림포스인데 올림포스에 있는 고난도 문제 중에 핵심이 되는 것들 여기가 왼쪽이 올림포스 문제고요. 오른쪽이 학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이거를 변형해서 숫자를 바꾸거나 표현을 아예 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어보는 걸 좀 다르게 하거나 학과 선생님이 그렇게 한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학생한테 그냥 스스로 그냥 복습 여러 번 해야 한다. 뭐 그리고 뭐 중요하다. 시험에 변형 많이 된다. 이렇게 해도 직접적으로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기를 해도 아까 이정민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거나 뭐 대충 넘어가거나 뭐 몇 번 했냐 했는데 안 봤다 이런 애들도 있고 이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셀 뭐 직접적으로 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도 변형했을 때 얼마나 잘 푸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줍니다. 하여튼 이런 거 변형 문제 해주고 그리고 학교 기출에 대한 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따로 자이스토리처럼 해운대 지역에 있는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편집해서 그 지금 일부 추린 건데 그것들을 네, 따로 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 주는 것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스터디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학교 부교재 변형 문제 같은 것들로 이제 스터디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그냥 뭐 당장 3월에도 할 예정인데 어떤 학교 부교재가 예를 들면 일품 수학이다. 그렇게 되면 일품 수학에 있는 주요 문항을 요거를 저희가 이제 선생님별로 나눠가지고 쭉 편집해가지고 변형 문제 잡은 다음에 그다음 그걸 학생 나눠주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거 말고 수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강조해야 하는 부분, 뭐 실수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특강 자료 이런 것들 저희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학원 내부 자료입니다.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 공유하고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는 거죠. 공통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학원에서 뭐 쓰는 자료들이 있다. 분석 말고도 그냥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죠 학원에서.